계절입니다. 이 충령산 지난 봄에 찍은 사진인데 이 새싹이 벌써 낙엽져 버리고 강참나무도 이렇게 앙상한 가지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 참 좋은 거지요. 산이 좋아, 산이 좋아. 산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강보다 강도 좋고 바다도 좋지만은 산이 정말 강보다 바다보다 더 좋아요. 천왕봉을 오르기도 하고 사위와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또 제주도 한라산도 올랐고요. 작년에 한라산 오를 때 얼마나 좋았는지. 예. 백록담. 2024년 3월 21일 오전 12시경에 올랐고요. 올 6월에는 지리산 천왕봉을 올랐습니다. 얼마나 비바람이 거세게 불던지 그래도 찍었습니다. 지리산. 그런데 참 신기하죠. 자연이 주는 것만 잘 먹었더니 10년간 먹던 약을 끊고 더 거뜬해졌습니다. 이런 게 사람은 아무리 가진 여유가 많아도 몸이 아프면 인생이 쓰고 짜증이 나고 그런데 여기 와서는 무난했다고 표정이 말고 있었고. 자, 그래서 완치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매우 고통스럽고 거의 살 희망이 없었는데 지리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완치된 부부. 췌장암과 친구처럼 10년 기록이라는 리더스 다이제스트, 건강 다이제스트, 리더스 다이제스트. 예. 췌장암과 친구처럼 10년의 기록. 이게 재작년에 2019년 9월 판이었죠. 이정복 씨, 이분이 여기에 게재되었습니다. 자, 이분 무역업을 해서 자수성가로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의 이제 생각은 자식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지 말자. 왜? 내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2010년에 췌장암 진단을 받습니다. 췌장에 1.5cm, 신장에 2개, 간에 1cm가 몇 군데. 이야, 당혹스러웠습니다. 충격적이었고 절망적이었고 슬펐습니다. 온갖 감정이 뒤엉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무역업을 하니까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유명한 병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암이 뭔가, 췌장암이 뭔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존스 홉킨슨, MD 앤더슨 등 병원에 가서, 그래서 카페란 카페는 다 암 카페에 가입하고 온갖 정보를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뭔가? 이분은 이런 극단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렴풋이 잡힌 게 있었어요. 손을 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였어요. 손을 대면 될수록 빨리 가겠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야, 섣불리 이건 우리 암 환자들이 투명하면서 꼭 해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일반 병원에 다니면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뭔가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분처럼. 자, 그리고 이분이 에덴병원에 오셨습니다. 2010년경에 오셨죠. 여수병원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 건강 강의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강 강의를 들으면서 엄지척을 하고 알았다. 답을 뉴스타트를 통해서 얻었어요. 그래서 2년 후에 지리산 산내면에 들어가서 지리산 천왕봉이 바라보이는 바로 그곳에 땅을 구입하고 텐트를 치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것은 뉴스타트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셨다. 왜 인간을 맨 마지막으로 창조했는가? 그것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생존 환경, 조건,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그 중요한 공기를 창조하셨고, 셋째 날 드러난 땅에 인간이 먹을 것을 창조하셨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 둘째 날 창조한 궁창의 새, 물속의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 모든 이 땅에 기어다니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땅 위의 동물들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인간이 숨 쉴 수 있게 공기를 만드셨고, 물 마실 수 있게도 해주셨고, 먹을 수 있게도 다 해놓으셨고, 볼 수 있게 다 아름답게 해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마땅하죠? 네. 그래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 영양. 어떤 것이 가장 우리의 몸에 좋은 영양인가? 셋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 다는 강의를 듣습니다. 운동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리고 물 중요하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존, 건강 여건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또한 햇빛이다. 또 절제해야 된다. 과유불급, 다다익선 절대 좋지 않다. 차라리 우리의 몸은 많은 것보다 모자라는 게 훨씬 더 좋다. 과유불급. 그리고 둘째 날 공기를 창조하셨고, 또 휴식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셨고,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드디어 뉴스타트 이 건강 강의를 통해서 딱 배우고, 요 8가지 뉴스타트야말로 진짜 우리 이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 여건이구나를 깨닫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요 뉴스타트 에덴병원의 핵심, 뉴스타트는 누가 주장한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잘 꾸준히 신청하면 좋습니다. 첫째, 자세히 봅시다. 영양 중요하죠. 먹는 거. 둘째, 움직이는 거 중요하죠. 셋째, 물 중요하죠. 넷째, 햇빛 중요하죠. 그다음에 절제도 중요하죠. 숨 쉬는 것 더 중요하죠. 휴식하는 것도 중요하죠. 마음의 평안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이 8가지 건강 원리 중에서 한 가지라도 부족하거나 모자라면은, 또 차고 넘치면은 반드시 인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으므로, 요 뉴스타트 건강 원리는 곧 우리의 삶에 나에게 이 원리를 적용을 할 때, 드디어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 이 8가지 건강 원리는 나에게 치료제가 된다 이거. 이 치료제가 내 몸에 들어오면은 치료력으로 발전되고, 그 치료력은 우리의 몸에서 몸을 고치는 치유력으로 증가가 되어서 내 몸이 완쾌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빨라진다는 내용을 이분이 이 뉴스타트 건강 강의를 들으면서 무릎을 치고 딱 배웁니다. 8가지 건강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집을 지었어요. 그때는 집도 없었는데 저 땅을 구입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산이 이제 천왕봉이죠. 천왕봉 보이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강의를 듣고 스스로 자기의 건강 방법을 정리를 하고 이제 굳힙니다. 건강 방법,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다. 인풋, 몸으로 들어가는 것, 아웃풋, 몸에서 나오는 것. 자, 그래서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들어가는 것보다. 왜? 질병은, 암이라는 것은 몸에 들어가서 찌꺼기가 쌓여서 세포를 변질시키고, 그래서 걸리는 것이 병이고 암이고, 또 각종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그렇겠다. 그러니까 아웃풋이, 인풋은 됐는데 아웃풋이 안 될 때 병이 온다. 그래서 아웃풋 잘 되기 위해서 4가지, 대변, 소변, 숨, 땀. 자, 요 4가지를 그는 이제 터득해 실천합니다. 그래서 대변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야채를 꼭 먹어야 됩니다. 소변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잘 마셔야 됩니다. 숨을 잘 쉬기 위해서는요, 복식 호흡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땀을 잘 나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답이 나온 거예요.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항상 움직이기. 잘 먹기 대신 잘 골라 먹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은 입에도 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식품 공장에서 만들어서 포장되어 비닐이나 있죠. 폴리에틸렌 어떤 그런 이제 포장지로 포장되어 나온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는다. 함부로 먹으면 몸이 큰 충격을 받는다. 아침 10시, 오후 5시 하루 2끼 식사를 합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요. 또 30분 뛰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씻고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면 토마토 스프, 샐러리 한 접시, 현미 잡곡밥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토마토 스프는 미리 이제 유기농 토마토를 싼 값으로 대량 구입해가지고 큰 이제 솥에다 막 끓였어요. 끓여가지고 병도 끓여서 이제 토마토 이제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캔닝을 만들어 놓고 이 토마토 스프를 끓여서 이제 야채를 한 접시 먹고 현미 잡곡밥 먹죠. 꼭꼭 씹어서 천천히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이상 식사를 천천히 소식합니다. 아웃풋이 잘 되게 하려면 절대로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많이 먹어서도 안 된다. 철저히 따져서 먹어야 한다. 아웃풋을 위해 몸을 움직여야 한다. 대변, 소변, 호흡, 땀이 정상적으로 배출되도록 서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자, 이걸 깨닫고 지리산에 들어가서 꾸준히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체력이 회복되어서 지리산 이 힘든 천왕봉을 정복합니다. 이야, 이 뱀사골에서부터 올라가서 화계제로 가서 여기만 해도 하루 종일 걸어요. 그 화계제에서 쭉 능선 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장터봉까지 가서 천왕봉까지 정복하는 친구랑 같이 이렇게 천왕봉까지 정복을 합니다. 자, 2016년에는요, 2013년에 지리산 들어갔고 3년 지나서 에베레스트를 정복합니다. 꼭대기까지 간 건 아니고 인간이 사람이 보통 갈 수 있는 데까지 등반합니다. 2016년에는 봄에 동아마라톤, 가을에 춘천마라톤 40주 1고를 5시간 30분 동안 완주를 합니다. 2017년에는 백두대간을 걷습니다. 지리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태백산으로 해서 금강산, 금강산 아니잖아요. 저희 설악산까지. 그리고 2018년에는 영국을 자전거로 일주합니다. 아일랜드까지. 2019년 제가 여수병원에서 일할 때 그때 홈커밍 데이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2025년 다시 그가 에덴 요양병원에 잠깐 다니러 왔습니다. 와서는 기부금을 그가 쾌척하고 이분이 저기 밑에 2층 가면은 거기 기부자 명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지난달에는 네팔의 카트만두 이거를 정복합니다. 카트만두를 정복 아니고 이제 완주합니다. 야, 완전히 이분의 별명이 산신령이에요. 그래서 2019년 이 건강 다이제스트에 이분이 이제 실렸죠. 암과 그런가요? 거기가 좋은데요, 뭐 여기도 좋고 또 지리산도 좋고. 자, 여러분도 이렇게 꼭 회복하셔서 정말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박수로 한번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 건강 식사, 이게 어떻게 우리의 몸에서 치료로 작동되는지를 보십시다. 자, 영양의 중요성, 건강 식사의 중요성. 왜 건강 식사가 중요한가? 건강 식사에는 몸을 움직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 지방질,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의 유기질, 그 다음에 각종 미네랄 같은 무기질이 포함된 식사가 건강 식사입니다. 유기질과 무기질이 골고루 포함된 식사가 건강 식사라 그 말이에요. 자, 무기질은 뭡니까? 무기질은 쉽게 말해서 타지 않는 요소. 다시 말해서 타는데 필요한 요소가 탄소죠. 탄소가 있으면 타요. 타고 타지 않고 남는 게 무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에 생각해 봐요.
자, 숫덩이 이것은 유기질일까요? 무기질일까요? 타도 타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무기질. 그러니까 숯가루는 무기질이에요. 왜? 탄소가 아니니까. 탄소는 다 타버리는 게 탄소. 나무가 탔다. 뭐가 탄 거예요? 나무 속에 탄소가 타니까 유기질. 타지 않는 것은 무기질. 근데 이 무기질은 이런 것입니다. 식품을 완전히 연소시켰을 때 제로 남는 것, 타지 않는 것, 회분, 광물질 이런 게 무기질이고 인체 전체에서 약 4%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부정적인 얘기지만은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시키잖아요. 화장을 하면은 타요? 살 타죠. 머리카락 타죠. 다 타죠. 다 타고 남는 게 이제 뭐가 남아요? 이제 뼈 남죠. 뼈가 사실은 뭐예요? 인체에 약한 타지 않는 뼈 중에서도 타는 뼈도 있고 이제 타지 않는 그걸 말하죠. 4%. 극소량이지만 조직의 구성 성분에 꼭 필요한 게 무기질이고 이 무기질은 심지어 6대 영양소로 학자들이 포함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양상 절대 필요한 물질이 바로 극소량 우리 신체 구성의 4%밖에 안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무기질이다. 그러면 내 몸에 회복되기 위해서 뭐도 필요해요? 작지만 꼭 필요한 무기질도 필요한데 그 무기질 중에서도요 다량 무기질이 있는데 칼슘, 인,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소량 무기질, 철분, 아연, 구리, 요오드 같은 이것들이 소량 무기질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럼 비타민, 대표적인 비타민 다 포함됩니다. 지방질,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도 포함합니다. 이것은 유기질입니다. 유기질이란 그 속에 탄소 성분이 있는 것 유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유기체예요. 내 몸도 유기체고 무기체 이런 생명이 없는 것을 무기체로 이제 분류를 하죠. 살아있는 생명 자체, 생명체들이 스스로 생성해 낼 수 있는 물질, 이게 유기질입니다. 유기체란 유기질을 생성하거나 혹은 유기질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게 유기질이에요. 모든 생명체를 유기체라. 그러니까 저도 유기체, 여러분도 다 유기체라. 식물과 동물, 미생물까지 모든 생명체를 뜻하는 게 바로 요 유기질이고 그 유기질의 대표적인 3대 영양소가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이고 비타민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물 중에 대표적인 게 미네랄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한 식사는 매일 생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충분한 칼로리를 제공하는 게 건강 식사예요. 식사에는 영양이 결핍되어 있거나 칼로리가 너무 낮거나 칼로리가 너무 높으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기질과 무기질 골고루 잘 들어있는 식사를 제공을 우리 에덴요양병원에서는 영양사들이 하려고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이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지요. 자,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이 우리의 몸에서 하는 일을 좀 복습합시다. 단백질,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단백질인데 왜 그런가? 단백질은 우리의 몸에 효소를 만들어내는 재료입니다. 효소가 뭐예요? 스파크. 심장도 스파킹 돼야지 쿵쾅 뛰는 게 다 효소 때문에 뛰는 거고,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영양소가 세포에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지 태워지는 것이고, 스파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그 스파크가 효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호르몬 중요합니까? 호르몬 안 만들어지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중요하죠? 항체 얼마나 중요합니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항체, 이것에 뭐예요? 재료가 되는 게 단백질, 근육, 체조직을 구성하는 게 단백질이라. 지방질은요? 에너지를 제공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장기를 보호하고 호르몬 신호 전달 물질을 만드는 게 바로 지방질. 없어서는 안 되죠. 자, 많은 양의 탄수화물,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등으로 나눠지는데 에너지를 공급하고 화합물을 형성하고 단백질 전략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요 탄수화물 3대 영양소라고 부르죠. 자, 유기물의 중요성 5대 영양소 이런 것들입니다. 자, 위에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질, 단백질과 밑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좀 나눠봅니다.
자, 위에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질, 단백질은 타는 영양소. 밑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태우는 영양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아무리 나무가 많이 있어도 성냥 없이는 나무를 태울 수 없죠. 그러니까 성냥은 뭐예요? 태우는 영양소. 나무는 타는 영양소. 그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류로는 지방질, 단백질, 탄수화물 굵게 딱 세 가지지만은 태우는 영양소, 비타민과 미네랄이죠. 비타민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네랄 종류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보세요. 비타민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수십 가지. 미네랄 종류는요, 이것도 수십 가지. 단백질은 딱 한 거. 탄수화물, 지방질 딱. 뭐 탄수화물 굳이 나누자면 단당류, 이당류, 뭐 다당류 이렇게 뭐 나눠지고, 지방 뭐 별로 그런데 진짜 복잡한 게 뭐예요? 태우는 영양소, 미네랄과 뭐예요? 이 비타민, 이렇게 많은 것이죠. 어쨌든 이게 잘 갖춰져야지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하고 또 우리에게는요,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이런 영양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영양소가 나눠지는데 무기물 영양소와 유기물 영양소로 딱 나눠집니다. 유기물 영양소, 타는 영양소, 태우는 영양소, 무기물 영양소. 네,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이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강의의 초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이토카인. 네, 오늘 강의 초점은 사이토카인입니다. 이 사이토카인 자극이라는 게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건강이 유지가 되어지고, 자, 자극,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또 자동차 시동을 켜는 거예요. 그런데 배터리가 없으면요, 결합이 안 되면은 작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토카인 자극이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그 사이토카인 자극으로 모여 반응, 리셉터가 작동되어지면서 우리의 몸이 활성화되어지고, 그 활성화되어질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요 NK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여러분 호르몬이죠. NK셀, 백혈구. 이 NK셀, 이 효소, 이 정말 중요한 이것이 딱 나타나서 뭐예요? 저 암세포를 이 NK셀이 모여가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요 시스템, 사이토카인 자극과 리스터 결합이 우리의 몸에서 요 사이토카인, 그래서 그랜자임 B 포포린이라는 것을 암세포를 가서 분해시켜 버려요. 요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암세포를 비롯한 비정상 세포들이 그렇게 해서 공격을 받고 사라지는데, 자, 요 그랜자임 B와 포포린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몸에서 NK셀이 지금 암세포를 공격하는 장면이죠. 저렇게 해서 공격해서 암세포를 구멍 뚫고 암세포의 그랜자임 B, 단백질 분해 요소, 암세포를 분해시켜 버려요. 그래서 사라지게 하고, 또 다른 포포린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백질을 넣어서 암세포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죠. 무엇이 잘 일어나야죠? 사이토카인 자극이 잘 일어나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이토카인 자극은 유기물의 어떤 결과이고, 리세터 결합은 무기물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사이토카인을 조금 더 들여다보십시다. 사이토카인은 어떤 것인가? 이겁니다. 사이토카인, 첫째,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것이 사이토카인이에요. 면역력 중요하죠? 그리고 면역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단백질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 그러니까 이 사이토카인 자극이 뭐예요? 신호를 보내요.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야, 저기 암세포 있어. 가서 처리해.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 들어온 수많은 나쁜 세균들, 또 나쁜 염증, 망가진 세포들, 또 우리의 몸에 생긴 암세포들, 이 사이토카인 자극, 야, 저 나쁜 세균이 있네? 나쁜 세균 처리해줘. 저게 세포가 상처 입었네? 빨리 가서 고쳐줘. 우리의 몸에 암세포가 생겼네? 저 암세포 빨리 좀 처리해줘. 이걸 뭐가 한다고요? 우리의 몸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이 한다고요. 사이토카인. 이게 뭐예요? 이게 면역체계 조절 신호 분자. 이것을 사이토카인이라고 이제 명령을 하죠. 그래서 결국 사이토카인은 뭐다? 면역세포다.
이 면역세포 사이토카인 자체에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또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보내서 뭐예요? 우리에게 감독이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하는 것처럼 이 사이토카인 면역세포들이 뭐예요? 끊임없이 작전을 지시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쭉 보니까 이렇게 세포가 망가졌네요. 세포에 염증이 생겼어요. 염증이 생긴 세포를 보고 이 사이토카인 자극이 나와요. 어떤 자극이 나오는가? 수송공에게 자극을 보내. 야, 수송공 저기 염색체 세포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 저게 망가졌다. 그래서 좀 빨리 좀 고쳐줄래? 수송공이 가서 뭐요? 그 신호를 받고 가서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송공이 딱 고쳐놓으니까는 건축원 가가지고 재료가 필요하니까 야, 건축원 가서 재료 좀 공급해줘. 핵산 좀 공급해줘. 인도 좀 공급해줘. 공급해. 건축원이 딱 가서 뭐요? 재료를 공급해주고 건축을 하는 것이죠. 새롭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재봉사. 재봉사 완전히 딱 마무리 이제 도배하고 장판하고 페인트 딱 하고 뭐요? 그렇게 딱 마무리 지어버리는 게 그 시초가 뭐라고요? 사이토카인 자극이란 말이에요. 중요합니까? 오늘 이 저녁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해온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에게 이 사이토카인 자극이 일어나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박수! 틀림없이 일어나 오늘 밤에. 이렇게 망가진 세포들이 뭐예요? 딱 고쳐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사이토카인 자극을 받고 저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데, 자, 이제 우리 봅시다. 여기 지금 밑에 떴죠? 백혈구들이 떴죠? 백혈구, 중요한 거, 호상구, 호중구, 대식세포, 수산세포, NK세포, 또 이거 뭐예요? T세포, B세포들이 떴죠? 요 사이토카인 자극이 호상구에게 자극을 줘요. 호중구에게 자극을 줘요.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NK세포, T세포, B세포에게 자극을 딱 줘요. 그러니 이런 백혈구 이것들이 딱 자극을 받고 어떻게 해요? 그 망가진 곳 혹은 암세포 있는 곳에 집중해갖고요. 집중해서 어떻게 해요? 암세포를 사라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세균도 처리하고 염증세포도 치료하고 암세포도 제거하는 이 작용이 통틀어서 사이토카인 자극이다. 어때요? 이 자극이 잘 일어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자극이 어떻게 해서 잘 일어나가 될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어. 이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자극이 잘 일어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첫째, 잘 씹어 드셔야 돼요. 꼭 씹어 드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암투병하신 분들, 특히 몸이 안 좋은 이런 환자들은요, 부드러운 음식, 뭐 그런 음식들을 이제 즐겨 찾고 한데, 진짜 현미 채식을요, 진짜 꼭 씹어 드셔야 돼요. 30분은 기본이고 1시간 정도 식사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왜요? 자, 사이토카인 자극을 잘 되게 하려면은 천천히 씹어 드셔야 되는데 소화효소, 면역물질, 히스티딘, 뮤신 이런 전해질, 기타 다양한 성분의 이 침이 탄원 영양소, 유기질, 지방질,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이것들과 섞여요. 그리고 태우는 영양소, 미네랄, 또 비타민, 비타민 이쪽 와야죠. 이거 요게 잘 섞여져요. 그래서 이것들이 잘 씹을 때 드디어는 뭐예요? 우리의 몸에서 이 사이토카인이 잘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 씹을 경우에 이런 좋은 방법이 결과가 있고 면역력도 증진되어지는 게 사이토카인과 바로 연결된다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드실 때 어떻게 드시라고요? 진짜 이런 부탁드립니다. 빨리 먹지 마세요. 한 숟갈 입에 넣고 최소 100번은 씹으세요. 100번을 씹으세요. 저도 오래 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워낙 빨리 먹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최소한 30분은 먹죠. 소식하되 다작 오래 씹어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뭐예요? 요 사이토카인 자극이 잘 일어나서 저 암세포가요, 저렇게 NK셀의 자극을 받아서 쉽게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사이토카인 자극이 잘 일어나게 하는 방법. 걷기입니다.
한 걸음을 떼는 순간 우리 몸속에는 200여 개의 뼈와 또 600개 이상의 근육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모든 장기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걷기는 단순하지만 아주 신비롭고 과학적인 움직임입니다. 어쨌든 걸을 때 사이토카인 자극이 잘 일어나서 몸이 빨리 쉽게 잘 치유된다.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요 맨발 걷기 한번 쭉 눈으로 보세요. 맨발 걷기 효과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걷되 맨발로 걸을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맨발로 걷기가 거북스러우면은 이제 신발을 신고라도 꼭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걸을 필요가 있고요. 또 사이토카인 자극 일어나게 하는 두 번째 운동 방법, 스트레칭이에요. 자, 스트레칭은요, 우리의 몸에서 첫째, 쭉 보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겁니다. 모세혈관 확장이에요. 모세혈관 증가. 모세혈관이 많이들 죽어 있어요. 세포와 바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세포가 노화가 촉진되고 세포가 병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라지죠. 근력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정 헬스실에서 하루에 30분은 가서 그냥 노세요. 아령 들었다 놨다 자전거 탔다 했다 또 걸었다 모았다 이렇게 막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 하면은 사이토카인 자극이 분명히 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자, 사이토카인 자극 일어나게 하는 방법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건 심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심리적인 거. 물론 사이토카인 자극 잘 일어나게 하려면 파이토케미컬이 포함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제 현미 채식이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땡큐 감사하는 마음. 이 심리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분명히 우리의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 콜티졸이 NKS를 깨버린다니까요, 저렇게. 이게 절대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냥 털어버려야 돼요. 쉽지 않지만은 왜요? 아무리 쓴 것도 약이라면 먹잖아요. 근데 몸에 해롭다는데 화낼 필요 없고 신경질 낼 필요 없고 나쁜 감정 가질 거 없어요. 항상 좋은 감정 이분처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호. 음. 6개월 넘어 살 수 있으니까 복 받았다. 몸은 아프지만 다 소중하고 고맙다. 긍정적인 마음이죠. 지금 걸음걸음도 약간 불편하지만은 마음을 끌어안고 고맙다. 남의 뽀뽀까지 해주고. 자, 중요하죠?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모여 사이토카인 자극을 잘 일어나게 합니다. 자, 이거 무슨 의미예요? 할 게 없다 이거죠.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 이제 못한 것 하라고 이제 그렇게 진단을 받습니다. 자, 오호, 의사인 딸이 의사인 조카가 이거 하지 말라고. 이야,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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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도 안 자고 일을 해서 20년 만에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이민자 성공 100인에 초청되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어려운 진단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는가? 반대로 살아봐야겠다. 아하. 자, 그렇게 반대로 살아보자. 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병 걸렸으니까 이제 반대로 살아야죠. 그렇죠? 일 안 하고 감사하고 성경 교회 가서 읽었는데 진짜 읽어보고 찬양도 예배 드릴 때나 불렀는데 진짜 찬양도 불러보고 그래서 강원도 영월의 친척집이고 그 영월 친척집 바로 산 아래에 집을 하나 임대해서 딸과 같이 3개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끌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이러는 줄 제가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빨리 나아주실 줄 알아요. 긍정적인 생각이죠. 이게 천연치유죠. 아로마 테라피도 하고요. 자, 그렇게 3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딸이 의사인데 이런 호소를 해와요. 박수! 와! 흔적도 없이 암덩이 12개가 몇 개월 만에요? 3개월 만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고단원 소풍 가는데 다시 한번 학교정이 찌그러졌다. 북한 아나운서 버전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사이토카인 자극이 잘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이토카인 자극이 잘 일어나면은 이분처럼 반드시 좋은 치료 결과가 있게 될 거예요. 한번 들으시고 주무세요. 엘샤다이 저를 안으소서. 엘사다이 저를 만지소서. 엘사다이 치유 은총으로 병든 몸 치유하소서. 주여 저를 안아주소서. 주여 저를 만져주소서. 주님의 치유의 은총으로 병든 몸 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내 질병을 해결하러 오신 치유의 주 창조주 되시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저를 생각하소서. 주여 저를 치료하소서. 아픈 몸 부여잡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질병을 해결하러 오신 치유의 주 창조주 되시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저를 생각하소서. 주여 저를 낫게 하소서. 병든 몸 부여잡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나의 가슴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간 품에 안아주시고 병든 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잘 때 사이토카인 자극이 내 몸에서 잘 일어나 그 사이토카인 면역세포의 신호를 받아 NK셀이 암세포를 괴멸시키고 기타 모든 백혈구들이 내 몸의 병들을 다 해결해 줘서 이 밤 치유에 잠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편히 주무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도 제가